맞이해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제 우리 지금 대표팀의 주장인 기성용 선수를 이제 만났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스페인처럼 강한 상대 만나면 약간 주눅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어떤 경기도 당연히 질 수 있는 경기는 없다. 오늘 이기려고 준비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재미난 경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상대하게 될 스페인의 감독은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이고 대한민국은 울리 슈틸리케 감독입니다. 두 감독이 과거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레알 마드리드의 동료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7, 8년 정도를 같은 팀에서 뛰었었고 그때 알았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울리 슈틸리케 과거에 오랫동안 함께 뛰었던 팀 동료들의 재회를 더 많이 이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고리가 또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많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제 스페인 대표팀의 기자 현장을 갔더니 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아두리스의 이 공격수의 선발과 관련해서 30대 중반이거든요. 왜 뽑았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페인 대표팀이 몸푸는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몸푸는 모습 조금 전의 장면들을 보고 계신데 한국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 바로 어제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 델보스케 감독이 유로 2016에 출전한 스페인 23명의 최종 명단을 확정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3일 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 유로 2016 최종 엔트리 발표 전이어서 약간 예비 엔트리를 가지고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경기는 약간 뭐 한 1.5분, 1.8분 뭐 이 정도 개념이었는데 오늘은 달라요. 네. 오늘은 최종 예선 엔트리를 발표하고 경기를 한 거기 때문에 멤버가 짱짱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께서 스페인전 하면 기억하신 게 역시 월드컵 무대에서 3번 만났던 것인데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3대1로 완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1994년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아주 극적인 2대2 우승을 만들어냈고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강렬한 모습 2002 한일 월드컵 8강전에서 스페인과 만나서 승부차기 승을 거두고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룩했던 그 상대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식 기록을 따질 때는요. 승부차기까지 간 승부는 무승부로 처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스페인 대표팀을 이겨본 적이 없고요.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올림픽 17세, 20세 대표팀 모든 대표팀을 통틀어서 스페인 축구를 남자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역대 전적이 5경기를 해서 2무 3패입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우리가 2002년에 4강의 기쁨을 맛봤던 그 대결도 승부차기였기 때문에 우승으로 기록이 되겠고요.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자, 오늘 사실 스페인 대표팀이 선발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주 궁금함이 있었는데 멤버를 보니까요. 정말 쟁쟁한 멤버들이에요. 스페인도 지금 본선이 얼마 안 남겨두니까 카시아스코 주파라든지 다 나왔어요. 네. 2002년 멤버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카시아스 키퍼인데 오늘 또 선발 출전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는군요. 네, 핑케도 좀 나와 있고요. 그 지난 주말에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는데 그 소속팀 선수들 피로 누적 때문에 오늘 빠지고요. 나머지 안 들어갔어요. 먼저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오늘 스페인과의 경기 그리고 사흘 뒤 체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자발적인 훈련을 할 정도로 이 유럽 원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로 2016에서 또 한 번 우승을 꿈꾸고 있는 스페인의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피파 랭킹 6위 스페인의 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자, 정말 뭐 바르셀로나 그리고 여러 클럽에서 최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정예 멤버들이 오늘 출전을 하고 있는데 몇몇은 빠져 있고 또 얼마 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른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들은 다소 빠져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케르, 카시아스, 아스필리쿠에타, 피케, 바르트라, 이니에스타, 모라타, 파브레가스, 베이린, 브루노, 다비드 실바, 모라타 그리고 놀리토입니다. 네, 스페인은 4-3-3 형태입니다. 최전방에 알바로 모라타, 좌우 쪽에 놀리토와 다비드 실바가 선택됐고요. 미드필더에 이제 브루노 소리아노 선수를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로 뒤로 빼면서 파브레가스, 이니에스타. 어쩌면 지금 이제 부스케스 정도는 빠져 있긴 하는데 멤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에서 펼쳐지는데요. 오스트리아 심판진입니다. 하랄트 레스너 주심이고요. 슈타우딩거 콜비치 주심 그리고 하르캄 대기심이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장 기성용 그리고 스페인의 주장 카시아스가 만났습니다. 카시아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A매치가 뭐 160번이 넘었고요. 경기 앞두고 들어오면서 석현주 선수 만나는데 굉장히 좀 반가워하고 포옹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같은 소속팀에서 뛰고 있죠. 네, F코트에서 카시아스 그리고 석현 선수가 한 팀에 속해 있고 스페인 역대 국가대표 최다 출전 기록을 이 카시아스가 갖고 있습니다. 166경기입니다. 자, 이번엔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윤석영, 김기희, 기성용, 홍정호, 장현수, 손흥민, 남태희, 지동원, 한국영, 황의조 선수, 김진현 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은 4-2-3-1로 출발을 합니다. 기성용 선수와 한국영 선수를 약간 중앙 미드필더로 묶고요. 손흥민, 남태희, 지동원 선수가 공격 2선, 최전방이 황의조 선수인데 어제 훈련을 할 때 남태희 선수와 한국영, 기성용 선수의 중앙을 상당히 그 압박을 강하게 하고 전체적인 라인을 뒤로 무르지 않으면서 앞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스페인 대표팀이 잘하는 것이 알았어. 이제 공간이 벌어질 때 패스 축구기 때문에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인 전체로 끌어올려서 압박하는 전방 압박 전술을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슈트레케 감독의 보관은 4-2-3-1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성용 선수가 하지만 이제 저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는 훈련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제 4-1-4-1도 주문을 했었는데 흐름에 따라서는 4-1-4-1 혹은 4-2-3-1 둘 다 가능한 선발 라인업입니다. 네, 어제 훈련을 할 때 최전방에 있는 황의조, 남태희 그리고 측면에 있는 손흥민, 지동원 선수에게도 아주 강력한 압박을 주문했던 슈트레케 감독이거든요. 오늘 그렇게 전방 압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만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선수는 10번의 남태희 선수입니다. 남태희 선수가 오늘은 측면이 아니라 세컨 스트라이커로 지시했는데 얼마큼 오늘 이니에스타라든지 파브레가스 이렇게 위치한 미드필더 쪽에서 한국영, 기성용 선수 함께 눌러줄 수 있는지. 만약에 남태희 선수가 풀어져 버리면 거기 압박이 안 돼요. 남태희 선수가 오늘 공격도 공격이지만 중앙 압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조기에 공을 끌어냈을 때 스페인의 뒷공간을 노릴 만한 선수가 이제 황의조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 중요해요. 손흥민 선수의 여전히 슈틸 감독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뒤로 계속 돌아가면서 피케, 바르트라 이 선수가 싸워줘야 됩니다. 네, 자, 슈트레케 감독이 부임한 이래 가장 강력한 상대 오늘 스페인을 상대하겠습니다. 자, 9월에 있을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앞두고 경쟁력을 시험할 기회를 오늘 아주 크게 맞이했습니다. 최강국 중에 가장 여러 번 만난 인상 갖고 있는데 월드컵에서 3번 만나서 한 번은 우리가 웃고 한 번은 비기고 한 번은 졌었는데 오늘의 평가전은 어떨지. 역대 평가전에서 우리는 스페인을 이긴 적이 없고 2번 모두 졌습니다. 4년 전에는 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평가전이었는데 4골을 내주면서 1대4로 크게 졌고요.
슈틀리케 감독도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날 경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실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웠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다. 스페인 선수들과 스페인 축구에게 한국 축구의 강점을 보여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스페인도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오늘 13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10승 2무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이 무승부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아시아에서는 스페인을 가장 그나마 잘 상대했던 대한민국. 오늘 그렇습니다. 경기 결과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측면에서 지동원 선수와 황희 어디 가는 거야? 새 친구를 찾아보자. 알았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마체라노의 뒤를 받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바르트라도 대표팀에서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이 선수도요 높이도 좀 있는 데다가 후방 빌드업이 좋아요. 발로 시작되는 어떤 경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피케도 역시 공격적인 전개 능력이 있잖아요. 뒤에서부터 축구를 하는 것이 바로 스페인 축구의 특징인데 미드필더와 또 뒤에서부터 볼을 풀어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네, 자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터치였는데요. 일단 끊어내고 다시 한번 앞쪽 연결합니다. 남태 앞 공간에서 이렇게 끊어내는 브루노 소리아노입니다. 16번을 달고 있는 키가 큰 브루노 소리아노, 세리오 부스케츠 대신에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 그렇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도 위험해. 공간 패스 들어갑니다. 그대로 슛! 이번에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놀리토에게 완전히 걸렸는데 지금은 김기희 선수의 커버 플레이가 아주 좋았네요. 네, 중앙 수비 김기희가 지켜냈는데 지금의 뒷공간 스루 패스에 완전히 당할 뻔했습니다. 놀리토가 다시 한번 내주고 파브레가스 연결. 다비드 실바 돌아 들어갑니다. 실바 나가지 않았어요. 살려냈습니다. 네. 기성용 길게 차줬습니다. 조금 전에 박스 안쪽의 상황은 굉장히 위험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초반이긴 한데 미드필더 쪽 그러니까 한국영, 기성용 선수 라인 쪽에서 수비 라인 쪽그 사이 공간 그러니까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 공간 쪽도 좁혀야 돼요. 거기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니에스타, 파브레가스, 다비드 실바 사실 이 선수들 같은 경우 예전에 사비와 함께 이 파트로 이 후고네스라고 불렸던 선수들 아니에요? 공간만 열어지게 되면 완전히 창조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오랜만에 윤석영 선수가 A매치에 출전해서 공을 만지고 있고요. 김기희, 자, 한국영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잘 돌아왔고 여기 기회입니다. 열려 있어요. 자, 남태희가 측면으로 열었습니다. 지동원이 돌아 들어갑니다. 지동원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를 크로스 넘겨줍니다. 하지만 그대로 스쳐나갑니다. 자, 지동원 선수가 오늘은 오른쪽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배치되면서 사실 지동원 선수가 이제 주로 왼쪽에 많이 배치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오른쪽인데요. 이렇게 오른발을 쓰는 지동원 선수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공격 형태는 크로스에 대한 공격이 많아질 겁니다. 네. 자, 기성용이 이어받았습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앞에 두고 기성용이 움직일 때 반칙 얻어냅니다. 아, 좋아요. 네, 기성용은 뭐 파브레가스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함께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브레가스가 첼시에서는 약간 뒤로 빠지거나 혹은 올라간 빠지나요? 네, 자 PK 걷어냈고요. 자, 등지고 있는 손흥민, 알바로 모라타, 다비드 실바. 자, 전체적으로 스페인 선수들은 볼을 빼앗기지 않는 공격이 너무 좋아요. 자, 이 훈련을 많이 했어요. 라인을 누르지 않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부터 상대를 눌러주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홍종호의 패스를 한국영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왜 스페인이 강하고 공격적인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되냐면 만약 뒤로 내려갔을 경우는 스페인이 완전히 공간을 장악하면서 경기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이 조금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부터 상대의 공간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수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성용 중앙 수비 사이에서 공을 만지고 있습니다. 자, 길게 측면 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장현수가 연결받았습니다. 장현수. 기성용 선수의 뒤쪽에서 길게 눌러준 거 좋았고요. 네. 기성용. 자, 장현수가 흘려주고 한국영이 기성용에게 넘겨줍니다. 손흥민 중앙 쪽으로 와서 공을 만집니다. 기성용 로빙 패스로 달려가는 공간 패스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출발하진 못했습니다. 스페인도 지금 상당히 미드필더 쪽을 아주 강하게 두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기성용 선수가 이제 볼을 소유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볼의 어떤 전개가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확실히 스페인의 공격이 무섭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공격을 할 때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뒤에서부터 패스가 출발되니까 패스 거리 도출 좀 멀어요. 네. 자, 오른쪽 측면에 베일이 공 잃어버렸습니다. 기성용이 뺏어냅니다. 기성용, 바디 실바의 압박을 피해서 뒷공간으로 밀어줍니다. 흥정호, 이니에스타가 다가옵니다만 지동원에게 빠르게 내주고요. 남태희 공 내려줍니다. 한국영. 자, 전방 압박 시도하고 있는 스페인인데요. 네. 자, 이 위치에서 공을 뺏기면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서 뭐 이 알바로 모라타도 사실 전방이긴 하지만 윙 플레이가 가능한 상당히 빠른 선수고요. 또 이선 쪽에 있는 선수들은 볼 잡으면 그냥 그 킬러 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드필더 쪽에서 볼을 빼앗기는 건 치명적입니다. 기성용. 자, 오른쪽으로 이쪽이네요. 굴려주는데요. 이번엔 패스 미스가 됐습니다. 놀리토죠. 이니에스타. 다비드 실바가 뛰고 있는데요. 주지 못합니다. 남태희가 반짝 붙어 있습니다. 남태희 선수가 어제 저 훈련 많이 해서 좀 더 눌러줘야 돼요. 쉽게 올라가게 하면 안 돼요. 실바. 파브레가스. 브루노. 자, 파브레가스가 돌려봤고요. 스페인에서 샤비가 은퇴한 이후에 역시 미드필드에서 가장 많은 출전 숫자가 늘어난 것은 세스크 파브레가스입니다. 파브레가스는 유로 2012 결승 때는 아예 가짜 스트라이커도 맞잖아요. 네. 전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바의 헤딩이 있었습니다만 뒤로 흘러나온 공 장현수가 받았습니다. 그대로 올려줍니다. 남태희 쪽. 남태희 터치. 자, 헤딩으로 꺾어주는 황의조. 손흥민 돌려줍니다만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황의조 선수와 석현준 선수 원톱 카드 중에 오늘 선택한 것은 이제 황의조 선수인데 석현준 선수를 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긴볼 승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진해서 압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게 되면 빠른 속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현준보다는 발빠른 빠져요. 좋아요. 네, 측면 쪽으로 빠르게. 이런 공격. 자, 윤석영인데요. 윤석영과 밀고 황의조. 하지만 공이 그대로 통과하고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괜찮아요. 오늘 석현준 선수의 높이나 파워보다는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남태희 깠습니다. 좋은 기회 전방에서 끊어내고 빠른 공격 전환. 슈틀리케 감독이 의도했던 그 장면이 나왔는데요. 좀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라인을 뒤로 물르지 않은 판단.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높은 위치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하려고 했던 건 실제로 볼을 끊어내자는 거예요. 스페인이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 빌드업 들어가서 슈팅기를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네. 잘 만들었어요. 슈팅 때렸던 장면이 나와요. 자, 워낙 후방에서 공을 만들어가고 전술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완벽한 스페인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상대로 전방에서 공을 뺏어냈을 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황의조 선수가 사실 결정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움직임 자체가 워낙 좋고요. 지난 시즌 K리그를 거치면서부터 완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움직임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압박 괜찮아요 지금까지. 제라르 피케. 자, 브루노 소리아노가 다비드 실바에게 공운반을 맡기고 연결받았습니다. 모라타입니다. 모라타. 네. 알바로 모라타 정말 이 성장 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는 이 BBC 라인이라든지 전적으로 조금 경쟁이 밀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벤투스로 건너가면서 뒤에 얻고 있고요. 물론 완전히 풀타임 아직 구전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특히 큰 경기 어떤 집중력은 정말 좋은 모라타입니다. 네. 자, 윤석영. 하지만 한국영이 주는 공이 끊겼습니다. 실바. 자, 비어있는 베예린에게 이니에스타 넘겨주는데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맞아요. 네, 이번엔 모라타를 잘 저지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뒷공간에서 박스 안쪽으로 치명적으로 연결되는 패스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니에스타의 연결인데요. 정말 기가 막히군요. 몸의 자세가 사실 우리 골문 쪽으로 향해 있지 않다고 봤는데 여기서 그게 패스가 나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니에스타는 확실히 몸의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닌데 생각, 판단의 스피드가 너무 좋아요. 다비드 실바가 준비한 스페인의 코너킥 짧게 연결합니다. 헤딩 처리.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따라갑니다. 자, 지동원이 반대편으로 와서 압박을 해봤습니다. 반칙. 스페인의 프리킥.
예민이 돌려주고요. 아스필리쿠에타, 이니에스타. 자, 뛰고 있는 세스 파브레가스를 봤습니다만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김진현 키퍼가 잡습니다. 이게 바로 이 스페인 대표팀과 축구의 특징인데 확실히 알바로 모라타가 치료보다는 측면 쪽 직접 네, 이번에 끊겼는데요. 모라타, 놀리토에게. 놀리토가 전진합니다. 반대편에 실바를 받지만 끊어냅니다. 김기희. 오늘 또 우리 수비가 박태희 선수가 아니라 홍정호, 김기희 중앙 수비를 구축을 했는데 두 선수의 특징은 아무래도 좀 더 빠른 선수들. 김기희 선수도 측면 가능하고요. 홍정호 선수도 미드필더가 가능한 발밑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빠른 발을 잡기 위한 중앙 수비수 조합입니다. 네, 손흥민이 중앙에서 잡아주고요. 윤석영의 오버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영. 다시 한번 윤석영 자리를 잡고 있는 스페인의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입니다. 김기희, 기성용. 자, 김기희가 잡고요. 길게 반대편 뛰고 있는 장현수를 봤습니다. 자,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장현수 머리로 살려내고 하지만 나갔어요. 아스필리쿠에타가 일단 건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드로인으로 전달됩니다. 잘 봤네요. 자, 김기희의 긴 패스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페인도 꽉 조여놓고 있기 때문에 좌우 전환이 중요한데 네, 정말 잘했고 기성용 중원에서 움직입니다. 파브레가스, 실바, 엑토르 베이린, 파브레가스, 실바 내려줄 때 이번엔 남태희의 반칙입니다. 네, 남태희 선수에게 더 주문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공격 전개도 전개지만 그러니까 한국영 선수와 기성용 선수 두 명이 누르기에는 너무나 이 선수들이 볼 쳐도 좋고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태희가 도와줘야 됩니다. 네, 다비드 실바가 반대편에 베이린에게. 아스날에서 뛰는 선수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 번 놓치면 바로 골문까지 질주합니다. 네, 원래 이제 카르발 선수가 선발이 됐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대체된 거죠. 네, 워낙 빠른 이니에스타. 선수예요. 이니에스타 실바에게 뒤로 내주고요. 돌아 들어갑니다. 기성용이 잡고 있습니다. 실바의 스루 패스 돌아섭니다. 빠르게 놀리토, 이니에스타 중거리 슛! 네, 쳐냈고요. 반대편. 네, 이번에도 아스필리쿠에타가 이번 장면 장현수가 내보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역시 미드필드 진출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올리토도 정말 대단한데 이 선수가 이제 볼을 갖고 노는 능력이 상당히 좋잖아요. 양발로 방향 전환해가지고 접고 이 플레이가 좋은데 이 놀리토가 볼을 잡았을 때 접근을 하게 되면 벗겨 나오고 다른 선수에게 공간을 주고 있어요. 좋은 태클이에요. 네. 하지만 윤석영과 손흥민의 호흡이 이번엔 좋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뒷공간으로 그러니까 알바로 모라타가 측면 쪽으로 조금 도망갈 때 오히려 이선 쪽에 있는 놀리토, 다비드 실바, 파브레가스가 뒷공간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미드필더 쪽에서 좀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미드필드에는 오늘 기성용 선수와 한국영 선수가 있고 지동원이나 손흥민도 적극적으로 중앙 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남태희도 많이 내려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훈련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의조 선수를 남겨놓고 우리가 압박을 해서 끊어내게 되면 일단 측면 쪽으로 벌렸다가 측면 쪽으로 벌린 공이 상당히 신속하게 다시 이렇게 부르는 형태로 됐죠. 네, 이니에스타의 중거리 슈팅 장면이었는데 상당히 머리 치지만 좀 정확하게 때렸고요. 김진현 선수가 그대로 공간으로 다행히 맞습니다. 김진환 골키퍼는요, 우리가 4년 전에 2012년에 스페인과 경기를 했을 때 그때 경기를 통해서 A매치 데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진환 선수가 좀 성장을 한 거죠. 네. 자, 부적 함대가 부적의 제국을 건설한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유로 대회를 석권하고 그 이후에 남아공 월드컵, 그 유로 2012까지. 하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약간의 굴욕을 당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놀리토, 이니에스타. 이제는 피케가 올라옵니다. 베린. 자, 속이고 뛰려고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압박. 다시 한번 피케, 파브레가스. 피케의 스타일은 상당히 전진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바르셀로나에서 피케가 저렇게 전진하게 되면 부스케스가 그 위치를 잡게 되는데 오늘은 그 위치에 이제 브루노 소리아노 선수 아니겠어요? 소리아노 선수가 얼마큼 커버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피케가 저렇게 올라올 때는 우리가 볼을 끊어내서 그 뒷공간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속공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네. 피파 랭킹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매치 전적을 보면 대한민국도 16경기 무패입니다. 13승 3무고요. 스페인도 최근 경기에서 10경기 8승 2무 상당히 좋습니다. 뒷공간인데요. 놀리토입니다. 놀리토! 네. 마지막 순간에 수비지 중력을 보여주면서 내보냅니다. 장현수입니다. 좋아요. 자,
장현우 선수의 오른쪽, 사실 우리가 차두리 선수 대표팀 은퇴 그리고 김창수 선수의 부상 이렇게 겹치면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중앙 수비나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장현우 선수를 측면 쪽으로 빼놨는데 역시 수비력이 좋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까지 들어오면서 직접 골문 해결을 하고 있는 놀리토. 헤딩! 네, 들어갑니다. 이 놀리토 선수가 지난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와의 경기에서도 2골 기록을 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칩샵도 있었고요. 이 바르셀로나 이제 출신이고 셀타비고 시절에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지도를 받기도 했었던 선수인데 상당히 기술이 좋아요. 측면 쪽에 출발하지만 중앙 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이 워낙 좋은 선수입니다. 네, 왼쪽 측면에 서 있는 놀리토,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7번 알바로 모라타. 이 선수는 또 레알 마드리드 출신인데 현재는 유벤투스에 가서 뛰고 있고 정말 많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이번 시즌 맡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비린, 피케 길게 때려주는데요. 이번에도 놀리토 쪽입니다. 놀리토 연결 받았습니다. 자, 오늘 뒤에 이니에스타 다가오는데요. 이니에스타, 파브레가스 내려준 공 황의조가 잡아냅니다. 데이와의 호흡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이번엔 여의치 않았습니다. 수비해야 됩니다. 이니에스타가 전진합니다. 찔러주고요. 이거 맞죠? 옵사이드입니다. 다행입니다. 알바로 모라타가 공을 이어받는 장면에서 전진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네. 옵사이드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더 빠른 중앙 수비 두 명을 선택했는데 역시 알바로 모라타도 9번의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10번과 9번의 위치를 다 볼 수 있는 9.5번 스트라이커였던 그 역할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라인 밟고 뛰는 게 아주 좋네요. 네. 뭐 스페인 대표팀이 세계 최고의 미드필드진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격수만큼은 세계 최강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좀 따라다녔었는데 네. 그런 고민이 이번 유로 2016 앞두고도 나타났습니다. A매치의 부동의 주전으로 출전한 선수가 그리 많지가 않고 A매치 10경기를 채 뛰지 못한 선수들이 이번에 대거 포함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페르난도 토레스, 디에고 코스타 다 이번에 탈락이 됐죠. 그래서 아도리스의 발탁과 관련해서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스페인 대표팀이 이번에 유로 2016에서도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알바로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파 이탈리아컵 결승전에서 연장전 결승골을 터뜨리고 또 작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골을 터뜨릴 정도로 큰 경기에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모라타도 이 첫 번째 퍼스트 터치가 상당히 좋고 측면 쪽으로 벌린다든지 연계 플레이가 좋은 선수예요. 한국영 전진하면서 지동원에게 오늘 중원 쪽으로 많이 와주고 있는 지동원입니다. 돌아 들어갑니다. 지동원 하지만 공별로 나갑니다. 남기 실바 뛰고 있는 이건 나와야 돼. 달려갑니다. 하지만 김신현 키퍼가 적절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영, 김진현 골키퍼의 특징이 이제 볼 수위라든지 후방 빌드업이 좋은데 잘 나왔습니다. 네, 지동원 선수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동원, 자 바로 가운데 던져줍니다만, 네, 자 마르타라 그리고 황의조입니다. 다시 한번 터치, 안으로 받고, 자 이성용에게 왼쪽을 맡기고 있습니다. 전원빈, 자 김경, 측면 보내줍니다. 이성용, 지동원, 자 남태희가 한번 출발해봤지만 주지 못했고요. 세스 파브레가스와 오늘 같은 위치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 선수입니다. 윤석영 살짝 내줍니다. 지동원, PK가 측면에 나와서 맡고 있습니다. 지동원 돌아 들어갈 때 반칙입니다. 좋은 위치의 프리킥. 좋네요. 지금 이게 우리가 슈플리키 감독 체제에서 2차 예선 월드컵에서 지금 평가전 다른 팀들 와서 불렀을 때 오늘 경기 양상이 완전 달라요. 그동안의 경기들이 우리가 전체로 경기를 지배하고 골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이런 경기였다고 한다면 확실히 상대가 강하다 보니까 수비하고 압박하고 역습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학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손흥민이 준비하고 있는 프리킥입니다. 좋은 위치. 바로 걸려요? 반대편으로 좀 길게 흘러갔습니다. 자 빠르게 나가오면서 황의조 선수가 머리를 갖다 대봤습니다만 뒤에 기다리는 선수에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움직임이 무서운 건 장신이면서도 이렇게 발이 좋기 때문에 헤딩골을 따내는 데 상당히 능력이 좋다는 거죠. 피케, 파브레가스, 실바, 베린, 다시 한번 제라드 피케. 그래도 남태희 선수가 지금 브루노 소리아노를 계속해서 잡고 있어요. 네. 브루노 선수가 이제 왼발잡이 아주 전형적인 선수고 뒤쪽에서 갈라주거나 전진 패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 이제 이 브루노 소리아노의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비아레스의 움직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베린 속에 넣고 들어갑니다만 윤석영 선수 공간 잘 잡았습니다. 윤석영,
자,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베린 빼냅니다. 기성용. 나가야 됩니다. 네, 문석영 길게 잡는데요. 황의조가 측면에 와서 가슴으로 받아줬습니다. 브루노의 루프가 좋군요. 마비가스가 넣어주는데요. 끊어낸 윤석영. 들어서 손흥민. 손흥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첼시 이 마비가스를 많이 상대해봤고요. 다빈 실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또 합류했기 때문에 오늘 지동원 선수 위치 변화도 있었고 지동원 선수가 이제 들어왔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난 연말에 되고 그 다음에 소집되진 않았어요. 소속팀의 배려 차원이 있었는데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술적인 정치적인 포지션 이동이 일어나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반년 만에 A매치를 뛰는 것이고 지동원 선수도 반년 만에 역시 아 이거 위험해요. 네요. 자, 다비드 실바가 올라갑니다. 실바 저번에 골밑 슛! 굴절됩니다. 김진현 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스페인도 손을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파리가 끊어냈고요. 브루노, 베린, 스페인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고 패스를 주고받는 기본적인 어떤 터치감들이 뛰어납니다. 네, 상당히 간결하게 들어갑니다. 무리하지 않나요? 자, 실바가 내려오면서 공격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한국경이 계속 실바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황의조가 따라갑니다. 제라르 피케, 브루노, 바르트라. 자, 마르크 바르트라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파브레가스, 이니에스타. 스페인이 이렇게 계속 짧은 터치를 하는 것은 한국 대표팀의 수비 라인의 간격을 벌려서 비어있는 공간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네. 파브레가스 쪽으로 왔고요. 손흥민이 바짝 붙었습니다. 실바. 이런 압박. 자, 손흥민이 끊어냅니다. 기성용. 일단 김진현 키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모라타가 달려오는데요. 측면 쪽으로 남태희가 받아주고 장현수 잘 공간 빼줬습니다. 자, 뛰어야죠. 네. 네, 한국영 선수가 지동원 선수의 질주를 기대해봤는데요. 이번엔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공격 2선 선수들이 그래도 계속 내려오면서 위아래에서 함께 압박을 해줘서 공간을 좀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이 브루노 소리아나도 비아레알에서 원투맨으로 10시즌이나 뛰었던 선수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 부스케츠가 부동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인데 백업 멤버로서 뭐 이만한 선수는 사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뭐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백업입니다. 네. 자, 나오나요? 측면 쪽 남았습니다. 장현수 가운데 내려주고요. 손흥민 원투스로 황의조의 슈팅인데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움직임 참 좋잖아요. 많이 뛰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움직이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런 다이렉트 슈팅, 뭐 발리라든지 아주 간결하게 그대로 살려서 슈팅하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네. 하지만 뭐 그 사전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매우 좋고 특히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빠른데 자, 이 A매치에서는 아직 이 황의조 선수가 많은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네. 있고 자메이카와의 경기에서 딱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리그에선 지난해 득점 랭킹 3위까지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이 국가대표 경기를 펼칠 때도 황의조에게 좋은 기회도 많이 나오고 좋은 장면, 좋은 슈팅까지 많이 연결되는데 골망을 흔드는 것이 좀 적었습니다. 저 손흥민 선수하고 중간중간하고 어렸을 때 자주 하는 사이인데 네. 이런 어떤 호흡적인 측면들이 잘 올라가기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파괴력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피케. 자, 뛰고 있는 모라타를 봤는데요. 길게. 하지만 잡고 있는 김기희. 홍정호 선수 그렇고 김기희 선수 그렇고 높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홍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독일 진출을 위해 그래도 가장 많이 뛰어줬어요. 네, 이니에스타가 공간 파고들고 있습니다. 찔러주는데요. 하지만 막아냅니다. 이니에스타는 확실히 뭐 경기 때 많은 지켜보셨겠지만 확실히 몸의 자세가 이렇게 골대 쪽이나 저에 대한 패스 동료에게 힘이 있지 않은데 패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의 자세는 완전히 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쪽으로 패스가 나간다는 거죠. 네, 패스 마스터다. 그렇습니다. 제라르 피케가 따라가고 마르크 바르트라. 피케. 일단 달려들진 않고 뒤에 남아서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바르트라. 적을 처치. 이니에스타. 반대 정보네요.
자, 베일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와의 경기에서 선발 데뷔전을 치른 에투르 베일린입니다. 네. 오늘이 A매치 두 번째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타르반의 경기이기 때문에 발탁이 좀 됐고. 자, 실바가 비어 있는데요. 네. 실바 그대로 올라갑니다. 실바 김기가 맡고 있습니다. 실바 네 다리 사이로 빼내려고 했습니다만 막아내는 홍정호. 파브레가스의 원터치. 적의 업체계를 베일린. 파괴했습니다. 파브레가스 브루노. 남태희. 자, 난테이의 적극적인 압박 좋았는데요. 압박을 그대로 피해내면서 이니에스타에게 연결합니다. 전체 패스를 통해서 팀 탈압박도 좋지만 개인들의 탈압박이 정말 뛰어나네요.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 경로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들이 가볍습니다. 네.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네요. 피케. 파브레가스. 한경 선수가 난테이 선수의 위치까지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성용 선수는